죽였어! 내가 죽였어. 그년을 내 손으로. 제1장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오? 깊은 밤, 촛불 하나만이 어둠 속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양 성저 심리, 작은 기와집 마루에 앉은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빛바랜 차용증이 들려 있었고 그 종이 위로 떨어지는 촛농이 마치 피눈물처럼 보였습니다. 3년 전에 빌린 쌀 서말이 이제는 논 한마지기 값이 되었어. 맞은편에 앉은 여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검은 치마 자락을 꼭 쥔 그녀의 손등에는 핏줄이 푸르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28의 과부 정씨,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던 그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그 사정, 최서방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촛불에 의해 벽에 길게 늘어져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사정을 봐달라는 사람치고 돈을 제때 갚는 일을 본 적이 없소. 내일까지 단 하루 더 기다려주겠소. 그때까지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의 시선이 마당 너머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윤곽이 드러나는 작은 초가집, 그리고 그 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을 두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이 집도 아이들도 모두 제 것이 되는 게요. 순간 정 씨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제2장 새벽녘 정 씨는 잠들지 못한 채로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들려온 어린 목소리에 정 씨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10살짜리 큰아들 돌쇠가 눈을 비비며 나와 있었습니다. 아, 돌쇠야. 어머니가 잠이 안 와서 그래. 너는 더 자거라. 어머니 얼굴이 이상해요. 왜 울었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정 씨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이 집도 너희들도 모두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그냥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래.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정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을 이장댁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이장님께서는 계십니까? 아, 정씨구나. 들어와라. 60이 넘은 이장 박씨가 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정씨가 왜 찾아왔는지 알고 있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과부 정씨가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이 마지노선이라는 것까지 말입니다. 이장님, 제가 감히 찾아온 것은 알고 있다. 최서방 일 말이지. 박 이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장님, 혹시 정씨 마님이 여기 계신가요? 최서방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단 말입니까? 정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최서방이 대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낡은 수레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미 정 씨의 살림을 실어 나를 준비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소. 돈을 준비하셨습니까?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동전 제3장 관아에서 온다는 소식에 모든 이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박 이장은 급히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 씨만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관아에서 온다고 하니 잘 되었군요. 정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방금 전까지의 절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뭘 잘 되었다는 거요?
최서방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관아의 관리가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최서방은 급하게 차용증을 품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일이 복잡하니 다음에. 왜요? 분명하고 떳떳한 일인데 왜 피하려 하십니까? 정 씨의 추궁이 계속되자 최서방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레를 끌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정 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을 탄 관리 한 명이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푸른 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과부정 씨의 집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박 이장이 얼른 앞으로 나서며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관아에서 갑자기 정 씨의 집을 찾아온 것일까요? 제가 윤 주사라고 합니다. 한성부에서 파견되어 이 지역의 고리대금업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최서방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리대금업이라고 하시니 정 씨가 놀란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당황함 대신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서울 주변에서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여 조사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윤 주사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며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임금의 어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위조하거나 이자를 부풀려 기록하는 경우에는 엄중히 다스리라는 명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최서방이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급히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 그런 일을. 모든 것이 정당한 거래였습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윤 주사의 요구에 최서방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을 꺼낸 최서방. 그 종이를 받아든 윤 주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제4장. 윤 주사가 차용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동안 주변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점점 찌푸려지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군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서를 본 최서방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이것은 한성부에 보고된 고리대금업자 명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 씨라는 이름이 분명히 올라 있군요. 윤 주사의 말에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최서방이 여러 집을 상대로 이런 짓을 그런데 정 씨,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최서방이 당신에게 다른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말에 정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젯밤 최서방이 했던 치욕스러운 제안을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윤 주사의 진지한 표정에 정 씨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재가를 하거나 아니면 기생집에 들어가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 주위 사람들이 분노한 표정으로 최서방을 노려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한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입니다. 최서방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서방의 부인이 모든 차용증을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불이 났다고 했습니까? 윤 주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급히 말고삐를 잡으며 뛰어온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서방 댁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서방 부인이 뜰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그의 두 눈이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차용증들이 모두 타버린다면 지금까지 모아온 증거들이 사라져버릴 것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최서방이 미친 듯이 소리치며 달려가려 했지만 윤 주사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십니까? 도망이 아닙니다. 제 재산이, 제 문서들이 모두. 여러분,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당당하게 정당한 거래라고 우기던 최서방이 이제는 증거가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 씨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윤 주사님, 혹시 그 차용증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글쎄요. 증거가 없다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요. 윤 주사의 말에 최서방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입꼬리에 신비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진 것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정 씨가 치마 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보자기를 풀어내자 여러 장의 종이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윤 주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 서방님의 차용증들을 제가 베껴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언제부턴가 최 서방이 가져온 차용증을 몰래 베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말로 그만큼 빚을 졌나 싶어서 기록해뒀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바뀌더군요. 정 씨가 종이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같은 차용증이지만 날짜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보시면 이자가 월 1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월 3알로 바뀌어 있고 세 번째부터는 아예 복리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윤 주사가 종이들을 하나씩 비교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문서 위조의 증거가 되겠군요. 최 서방이 바들바들 떨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계산 실수를 해서 고친 것일 뿐. 계산 실수를 5번이나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모두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말입니다. 정 씨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 서방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헐떡거리며 달려왔습니다. 불은 꺼졌습니다. 그런데 최 서방 부인이 기절해버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최 서방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윤 주사가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마을 사람 몇 분과 함께 최 서방 댁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상황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박 이장이 몇 명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남겨진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씨는 조용히 자신이 베껴둔 차용증들을 다시 보자기에 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한없이 차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막힌 일이 아닙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과부의 지혜로운 대처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일이 끝난 것일까요? 윤 주사가 정 씨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 씨, 제6장. 박 이장의 다급한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언가 충격적인 것을 본 사람처럼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 주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최 서방 부인이 차용증만 태운 게 아닙니다. 박 이장이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장부도, 돈도, 심지어 집문서까지.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최 서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여러분,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증거를 인멸하려던 계획이 오히려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 서방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이 빼앗아간 것들이 모두 죄로 변해버렸으니 말입니다. 끝났다고?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 서방이 갑자기 정 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인연의 계략이었어. 처음부터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략이라고 하셨습니까? 윤 주사가 냉정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 씨가 당신 부인에게 불을 지르라고 시켰단 말입니까? 최 서방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논리가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 씨가 윤 주사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윤 주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정 씨가 치마깃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 종이를 본 최 서방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최 서방님께서 저에게 준 진짜 차용증입니다. 맨 처음 건 말입니다. 윤 주사가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하게 쌀 서마를 빌리며 추수 후 조금의 이자를 붙여 갚기로 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의 이자라고 되어 있군요. 네. 그때 최 서방님께서는 조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논 한마지기 값이 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 씨의 말에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쌀 서말의 값과 논 한마지기의 값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최 서방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건 쌀값이 올라서.
쌀값이 아무리 올라도 3년 만에 수십 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윤 주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당신은 정 씨에게 부정한 제안까지 했다고 했지요. 최 서방이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멀리서 급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말을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 주사가 귀를 기울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합니다. 제가 혼자 왔는데 왜 다른 말소리가?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드디어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 3명이 말을 타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복은 윤 주사보다 훨씬 높은 품계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윤 주사가 여기 있습니까? 맨 앞에 관리가 말에서 내리며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관이 윤 주사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는 한성부 판윤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되돌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윤 주사의 얼굴이 순간 당황한 기색으로 변했습니다. 조사를 중단하라고요? 그런데 왜?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명령입니다. 그 순간 최 서방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몰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까지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윤 주사님, 정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혹시 이런 명령이 내려질 것을 대비해서 제가 준비해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녀가 치마 속에서 또 다른 무언가를 꺼내려 하는 순간 갑자기 대문 밖에서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외침과 함께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최 서방 집에서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던 남자가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옷깃에는 선홍색 핏자국이 생생하게 번져 있었고 거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시체라고 했습니까? 윤 주사가 급히 그 남자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상처 입은 남자는 마을에서 나무를 해답하는 김 씨였습니다. 최 서방집 뒤편 우물가에서 여자 시체 하나가 김 씨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성부에서 온 고위 관리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고리대금업 조사였던 일이 갑자기 살인 사건으로 번진 것입니다. 즉시 현장으로 가야겠습니다. 맨 앞에 관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서방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집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가. 최 서방, 정 씨가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시체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무슨 소리여? 나야 어떻게 알겠어. 최 서방이 발끈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 주사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최 서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 씨, 혹시 당신은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고 하면 밤마다 최서방 집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최서방 부인이 우는 줄 알았는데 정 씨가 말을 멈추고 최서방을 바라봤습니다. 최서방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고위 관리가 재촉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다툼 소리도 들렸습니다. 여자 둘이 서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 둘이라고 했습니까? 네, 분명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하나는 최서방 부인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정 씨가 최서방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최서방이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 돈 문제였던 일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상황으로 번진 것일까요? 윤 주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분들과 함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실을 밝혀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정 씨가 급히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준비한 마지막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녀가 치마깃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주머니에서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윤 주사가 물었습니다. 최 서방님께서 며칠 전에 제게 주고 간 것입니다. 정 씨가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작은 은비녀 하나가 나왔습니다. 비녀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무언가를 운반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체를 옮겨왔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곧이어 문짝 위에 흰 천으로 덮인 시체가 운반되어 들어왔습니다. 윤 주사가 흰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시체는 20살 남짓한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머리에 비녀가 꽂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 씨가 손에 든 은비녀를 시체의 머리카락에 대어 보았습니다. 크기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군요. 고위 관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최 서방에게 꽂혔습니다. 최 서방,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최 서방이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정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여자는 분명. 그 순간 시체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박 이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상합니다. 이 여자의 손목에 무언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체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여자의 손목에는 정말로 작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 주사가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최 씨의 첩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주위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최 서방은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서방이 여러 집안을 괴롭히며 모은 돈으로 첩을 두었고 그 첫째 부인이 이를 알게 되어 벌어진 참극이었던 것입니다. 정 씨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최 서방님, 이제 진실을 제8장. 최 서방의 흐느낌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어깨는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격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하십시오. 고위 관리가 호통을 쳤습니다. 그 소리에 최 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최 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생집에서 일하던 개화라는 여자입니다. 제가 돈을 주고 데려온. 언제부터입니까? 윤 주사가 추궁했습니다. 3달 전부터. 집 뒤편에 작은 방을 하나 지어주고 그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며칠 전부터 들었던 이상한 울음소리의 정체가 바로 그 개화라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부인은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이틀 전. 개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집사람에게 들켰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단순한 첫 문제가 아니라 후사 문제까지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후사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일이었는지 아시지요? 특히 본처가 아들을 낳지 못한 상황에서 첩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가문을 뒤흔들 수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고위 관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 부인이 개화를 죽인 것입니까? 아니, 그게 아닙니다. 최 서방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집사람은 그저 개화를 쫓아내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개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죽였단 말입니까? 고위 관리의 호통에 최 서방이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집사람과 개화가 크게 다툰 후에 개화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그래서 찾아보니 우물가에서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정 씨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최 서방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에는 어딘가 빈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녀는 왜 제게 맡긴 것입니까? 정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 서방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당신이 개화를 죽이고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 아닙니까? 윤 주사의 추궁에 최 서방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정말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대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곧이어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어진 여자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바로 최 서방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눈은 완전히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당신, 최 서방이 부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왜 여기까지 왔소? 집에서 쉬고 있어야 할 텐데. 고위 관리가 급히 최 서방의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정신을 차리십시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개화, 그 더러운 년이 내 남편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 가문이 대를 끊으려 하고. 최 서방의 부인이 중얼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물에 밀어넣었어. 그리고 돌로 머리를. 여러분, 참으로 끔찍한 고백이 아닙니까? 질투와 증오에 눈이 먼 여자가 저지른 참혹한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정 씨가 임금의 특명을 받고 왔다.
그 위험 있는 목소리와 함께 금관을 쓴 고관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관복은 자주색 비단으로 만들어져 궁중의 최고 품계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소신들이 예를 올립니다. 윤주사와 다른 관리들이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고관의 시선은 오직 정씨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정씨라고 하는 부인이 당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그녀라 해도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고관이 품에서 황색 비단으로 감싼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문서에는 용 2마리가 새겨진 금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임금께서 친히 내리신 교지입니다. 그 고관이 계속해서 교지를 읽었습니다. 더불어 정씨의 빚은 모두 탕감하며 집과 땅은 영구히 그의 소유로 인정하노라. 또한 2 아들의 교육을 위해 관에서 학비를 지원하도록 하라. 정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윤주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임금께서 어떻게 이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고관이 정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씨가 한성부에 제출한 것은 단순한 신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사실 제가 쓴 것은 임금께 올리는 상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상소문이라고 했습니까? 박 이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네. 고리대금업자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특히 과부와 고아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 최서방의 부인이 정신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마땅한 일이야. 내가 죽여야 할 사람은 개화가 아니라 내 자신이었어. 최서방이 마지막으로 정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거였군요. 정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고관이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임금께서는 또한 전국의 고리대금업에 대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자는 원금의 3할을 넘지 못하며 차용증은 반드시 관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박 이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정씨의 용기였습니다. 정씨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황은이 만극합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마침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최서방 부부는 관리들에게 끌려가고 개화의 시체는 정중히 수습되어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정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큰아들 돌쇠가 달려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우리 집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 정씨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하늘을 바라보며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을 지켜냈어요. 당신이 가르쳐준 글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며칠 후 정 씨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지혜로운 과부가 악덕 고리대금업자를 물리친 기막힌 이야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과부들과 고아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지혜와 용기만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 달 후